자, 해서 이제 바이블 453페이지, 4페이지 펴봐주시면은 아니지 453페이지 펴봐주시면 일단 우리가 이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것들을 좀 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할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지 뒤에 있는 활용도 좀 접근해보기가 쉽기는 할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은 있니?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에 우리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해서 찾아봤는지 기억나? 초등학교 때 아마 이거 우리 수업하면서도 종종 얘기하긴 했었을 텐데 얘를 이제 가로 방향으로 무수히 많이 자르는 거지. 엄청 얇은 판이 만들어지도록. 이 판이 이제 거의 선에 가까워질 때까지 엄청 잘게 잘라보는 거야. 그래놓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쪽으로 쭉 얘가 일렬로 정렬이 되도록 좀 밀어보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밀었을 때 얘가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의 직사각형이랑 넓이가 같다 보니까 그냥 직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계산해주면 그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식으로 보긴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잘게 자른다고 실제로 얘가 그냥 하나의 선이 아니긴 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무수히 많이 자르긴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사실 생각해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의 넓이 같은 걸 구해볼 때 보통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사각형, 삼각형 뭐 이런 것들 말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만약에 이제 좀 구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뭐 아니면은 사실 뭐 옛날에는 농사 같은 거 짓는다 했을 때 딱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아니면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았을 거잖아. 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굴곡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땅이. 여기에다가 이제 농사를 좀 지어야 돼. 근데 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둘이 나눠갔는데 근데 넓이를 알아야 반으로 나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좀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잘라가지고 한번 접근해보겠다라는 느낌이긴 해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는 도형 뭐 이러한 정사각형들로 이 안을 한번 메꿔나가 보는 거야. 근데 벗어나면 안 되니까 안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만. 뭐 여기는 또 그리면 벗어나니까 안 될 거고 뭐 여기는 또 되겠네. 여기도 되고 여기까지 되겠고. 아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땅을 벗어나니까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를 대략 얘와 비슷한 넓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봐 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지금 내가 적당하게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땅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정사각형들의 넓이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지. 오차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좀 작게 만들어 보면 그 오차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한 4등분 시켜보자. 4등분한 그 크기로 한번 채워나가 보는 거야. 그럼 여기 더 채울 수 있었겠다. 여기까지도. 여기서도 이만큼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얘 원래 넓이에 가까워질 거고 더 작게 자르면 더 촘촘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해봐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어차피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좀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자, 여기에서도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만약 구하고 싶어. 물론 우리가 수트에서 배웠지. 정적분 가지고 도형의 넓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넓이를 한번 보려고 해. 자, 처음에는 일단 얘를 2등분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 볼 건데 그 도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이 선들이 있지. 잘라지는 이 선들이 있지. 그 선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그냥 잘려져 있는 요 길이들을 보면 될 거야. 근데 세로 길이는 오른쪽 선이 함수와 만나는 지점을 세로 길이라고 보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얘와 얘로. 자, 그럼 두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얘와 같다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이만큼의 오차가 지금 생겨난 거지. 그럼 이걸 조금 더 잘라보자. 4등분을 시켜봤어. 한 번씩 더 잘라봤어 이렇게. 자, 마찬가지 요 선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이
fx랑 만나는 그 지점을 세로길이라고 생각해서 직사각형을 또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럼 맨 처음에 흰색으로 만든 것보다는 오차가 좀 줄어들지 않니 이제? 조금만 더 잘라볼까? 8등분 한번 시켜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고, 또 오른쪽의 선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여기서도 직사각형, 여기서도 직사각형, 여기서 직사각형, 여기서도 직사각형, 여기서 직사각형, 여기서 직사각형. 자,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그 도형은 또 노란색보다는 이 원래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또 넓이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네. 이 짓을 무한히 반복하자 이거야. 무한히 반복하면 그게 결국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랑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그걸 한번 이용해보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내가 이 도형을, 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은 이 곡선을 벗어나게 지금 사각형들을 만들고 있지. 근데 얘가 그림을 좀 비슷하게 그려봅시다. 근데 얘를 이번에는 아까 두 선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세로 길이를 만들었잖아. 이번엔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도 한번 표현해볼게. 2등분부터. 그럼 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와 비슷할 거다. 근데 아직 좀 멀었지. 촘촘하게 잘라보는 거야 또. 4등분으로 시켜봤어. 그럼 얘와 얘. 흰색보다는 그나마 좀 가깝네. 한 번 더 잘라보자. 얘랑 이렇게 또 계속 만들어가 줄 수 있겠네. 점점 오차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점점 얘에 가까워지도록 해서 이러한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이 방법을 가지고 도형의 넓이를 한번 직접 찾아볼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었어. 그때 얘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지금 얘기하는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걸 지금 뭐 2등분도 하고 4등분도 하고 8등분도 하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무수히 많이 자를 거지. 근데 한 번에 무수히 많이 자르면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요 가로 길이를 n등분을 시킨다라고 생각해줘. 0부터 1까지 요 선분을 n등분을 시켰어. 뭐 이렇게 잘랐겠지. 근데 둘 중에 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둘 다 결국에 처음에 그 도형으로 점점 다가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오른쪽 걸 기준으로 세로 길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었어. 쭉 해서 이렇게까지. 자, 그럼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요 직사각형들을 싹 다 더해 놓은 걸 가지고 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SN이라고. 즉 이 길이를 n등분해서 만들어낸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합을 지금 SN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넓이들을 먼저 한번 좀 찾아볼 건데, 자, 일단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한번 세워보자. 자, 그럼 얘는 밑변의 길이가 몇이니? n분의 1이겠지. 1짜리인 그 선분을 n등분을 시켜 놓았으니까. 자, 세로 길이 볼까?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의 함수값을 세로 길이로 보기로 했잖아. 그럼 얘가 뭐야? n분의 1이지, x좌표가. 그거 대입해봐봐. 그럼 n분의 1의 제곱. 얘가 함수값이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될 거다. 자, 두 번째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는 n분의 1 똑같이 만들어졌을 거야. 자, 그 다음엔 우리가 n분의 2를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을 찾아주면 그게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n분의 1을 대입한 n분의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자, 세 번째 n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요 x좌표 대입해야 되지. 근데 세 칸 왔으니까 n분의 1을 세 번 갔으니까 n분의 3을 대입해서 높이를 찾아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n번째 직사각형, 요 마지막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 달라지지 않았지. 그때 얘는 높이는 1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이 1을 이렇게 좀 쓸게요. n분의 n이라고. n칸 이동했으니까 n분의 1을 n번 더했잖아.
이렇게 제곱이라고 나타내 봅시다. 자, 우리 이거 다 더한 걸 SN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지.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해 나갈 때 어떤 기호를 가지고 표현해 주니?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해 주잖아. 그래서 이 SN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다 똑같아. 제곱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의 분모인 N까지도 똑같아. 근데 분자가 1, 2, 3, 땡땡땡 N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일반항 K 번째를 찾아보자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SN에다가 취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무수히 많이 잘랐으니까 그게 결국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같아질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넣어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정리합시다. n의 세제곱분의 k 제곱이라고.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니? 이 꼴? 이런 형태 어디서 봤어 우리? 너네 앞에 안 푼 거 있잖아. 급수에서 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 얘기할 내용이 어쨌든 우리가 넓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적분이랑도 얘기를 관련 지어서 할 건데 그게 급수랑 정적분이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어쨌든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근데 이 시그마 입장에서는 K가 변수지 N은 상수잖아 사실. 그쵸? 상수 밖으로 뽑아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자, 이거 우리 공식 알지? 6분의 공식 써서 6분의 공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6분의 라고 해서 나타내 볼 수 있으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 세제곱분의 얘는 n 하나 약분시켜 줍시다. 6n 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하고 봐주면 되겠지.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야. 근데 차수가 n제곱 2차로 똑같네. 그럼 그때 얘의 극한은 어떻게 해서 찾아봐?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따져보는 거지. 아, 얘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이 값으로 수렴하겠구나.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보고 있는 거야? y는 x제곱과 x축 그리고 0과 1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3분의 1이라고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지. 실제 같은 젤을 한번 정적분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dx라고 해서 정리해봐 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3분의 1x의 세제곱 0부터 1까지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주면 3분의 1 똑같이 만들어지네. 그러니 결국에 지금처럼 이 구분부적법이라는 걸 가지고 얘를 n등분시킨 그 넓이들을 싹 다 더해 나간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그 극한을 취해주면 그게 결국 뭐랑 같을 거다? 맨 처음에 우리가 구해보고자 하는 그 도형의 넓이, 간단하게 그냥 x라고 쓸게요. 얘랑 같아질 거다. 이러한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58페이지에 정적분과 급수로 좀 넘어가 봅시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도형의 넓이를 급수를 가지고 좀 한번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자, 해서 첫 번째가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자, 아까는 뭐 이제 간단한 좀 예시 들어본다고 나타냈었던 것들, 뭐 0에서 1까지 x제곱 접근해본 거. 근데 여기에서는 좀 일반화를 좀 시켜볼 거예요. 해서 이번에도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이번에도 나는 얘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이번에도 구분부적법이라는 걸 좀 사용해봅시다. 자,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데 좀 잘
이해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얘를 n등분을 또 한번 시켜볼 거야. 그래서 n등분을 쭉 시켜 나가고 왔을 때, 자, 이때 좀 편의상 이 좌표들을 불러줄 때 a부터 시작해가지고 x 좌표들을 어떻게 불러줄 거냐면은 얘를 x0 다음을 x1, x2, x3 이런 식으로 불러줄게요. 얘들아, 그럼 마지막에 얘는 뭐라고 불러줘? 몇 번째야 얘가? n등분 시켰어 우리. 얘는 n-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었었지. 그 직사각형의 오른쪽 것부터 좌표를 센다라고 봐봐. 첫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좌표를 x1이라고 둔 거야.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x 좌표를 x2라고 보는 거지. 세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좌표를 x3. 자, 그럼 얘가 마지막 직사각형 나올 거잖아. 얘 오른쪽에 있는 그 좌표가 xn이니까 그 앞에는 xn-1이다 라고 생각해봐 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잘려진 하나하나의 길이들 있잖아. 이 밑변들, 직사각형의 밑변이라고 불러줄 걔네들. 그 값들은 전부 델타 x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줍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얘네들을 이제 오른쪽 선을 기준으로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어봤어.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 뭐 여기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볼 거예요. 마지막을 n번이라고 볼 거고. 1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다? 가로 길이 델타 x, 세로 길이는 x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되는 거지. 곱하기 fx1. 자, 2번 직사각형의 넓이 마찬가지로 델타 x가 가로 길이야. 세로 길이는 x2 대입한 거지. fx2. 세 번째는 델타 x 곱하기 x3 대입한 함수값이 세로 길이. 쭉 반복하다 보면은 n번째에는 가로 길이 여전히 델타 x. 다음에 세로 길이는 b인데 그냥 xn이라고 일단 표현할게요. fxn 이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된다. 자, 이것들을 다 더한 걸 이번에도 sn이라고 한번 써볼 거야. 자, 그럼 얘도 시그마를 가지고 나타내봐 줄 수 있는 거 맞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하려고 했었던 fx와 x축 그리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예 똑같진 않지. 그럼 저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쟤를 n등분 시켜서 더해놓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어떻게 해주면 돼? n이 무한대로 가는 그 극한을 취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그 도형의 넓이랑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와 같을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k랑 델타 x를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그래프에서 주어졌었던 a랑 b를 가지고 한번 좀 나타내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선 델타 x라는 거는 뭐라고 봐줄 수 있나? 봤더니 우리가 a부터 b까지 요 선분의 길이를 n등분을 시켜 놓았지. 그럼 그 하나하나의 길이가 뭐가 될 거야? 저 선분의 길이 b-a를 n등분 시켜 놓았으니 n분의 b-a가 델타 x가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k라고 하는 그 x 좌표 얘는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느냐? 자, x1이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a, 처음 시작한 a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지. 오른쪽으로 얼마나 이동한 거야? 그럼 델타 x만큼 이동한 거야. x2는 a부터 시작해서 두 칸 이동했으니까 델타 x를 두 번 더했겠지. x3는 세 번 더했을 거고. 그럼 k번째는 처음 시작한 a에서 델타 x를 몇 번 더했을 거다? k번 더했을 거다. 그래서 xk라는 거는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와 같다 라는 거 생각을 해준다면 지금처럼 얘가 s라는 그 도형의 넓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봐 줄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그 s라는 게 뭐야? 도형의 넓이인데 저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나타내봐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쟤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 fx를 정적분시킨 그 결과랑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적분과 급수의 합이라는 게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하고 정리해봐 줄 수 있겠지. 이해는 되죠? 근데 이걸 또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라 가지고. 근데 이 정적분 다시 급수의 합으로 표현된 걸 나중에는 정적분으로 바꿔보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거야 이 뒤에.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보긴 할 건데 사실 어느 정도 공식화 해가지고 좀 외울 거야. 외워서 이용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막 이 뒤에 부분 얘기할 때 조금 헷갈린다고 어렵다고 막 놓아버리지 말고 어차피 막 이해를 못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번 정적분을 이용하여 급수의 구하기. 자, 일단 형태를 총 3가지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뭐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해요. 시그마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일단 결론부터 쓰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와 같다 라고 해서 이 급수를 정적분 얘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 급수를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거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사실 제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걸 공식해 가지고 외운다기보다는 얘가 이 급수 표현이 이 f라는 그 함수에 누구를 가로 길이로 놓고 누구를 세로 길이로 놓아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생각해봐 줄 수 있어줘야 돼. 자, 아까 지우기 전에 쓴 식이 뭐였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서는 fxk 곱하기 델타 x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와 같다. 아까 결론이 이거긴 했었잖아. 급수가 어떤 정적분의 넓이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 이때 중요했었던 게 델타 x는 n분의 b-a였고요. xk라는 거는 a부터 시작해서 델타 x를 k번 더한 것과 같다 라는 이 표현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은 이 델타 x가 뭐였었어? 가로 길이 fxk라는 게 세로 길이였어. 그러면 n분의 b-a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식을 보고 가로 길이가 얘구나라는 거 생각해봐 줄 수 있고, 다음에 f라는 그 함수에 대입이 된 그 식을 보고 얘가 세로 길이를 의미한다라는 걸 거꾸로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n분의 상수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요 n분의 1이지. 그렇죠? 그럼 이 n분의 1이라는 거를 쟤처럼 바꾸어 볼 땐 n분의 1-0이라고 봐줘도 괜찮을까? 그럼 결국에 1-0이 b가 1이고 a가 0이라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우리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정적분의 적분 구간을 알아낼 수 있는 거네. 이 부분을 보고. 그쵸? 자, 그 다음엔 f라는 그 함수에 대입이 된 이 세로 길이 얘 의미하고 있었겠지. 그쵸? 쟤는 그러면은 n분의 1을 k번 이동했었을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오른쪽으로 k번 이동한 거야? 0 더하기 n분의 k라고 본다면 0부터 시작해서 n분의 1씩 k번 이동했을 때 대입한 함수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급수 표현이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n분의 1씩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1짜리 선분을 n등분을 시켜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봐 줄 수 있을 거야. n등분 시켰을 때 얘가 이렇게 잘렸으면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가 x1이었었지. 근데 걔가 결국에 뭐야? 0에서 n분의 1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 x 좌표니까 얘가 n분의 1이야. 두 번째가 n분의 2고 세 번째가 n분의 3이지. 그럼 k번째는 n분의 k를 이제 f에다가 대입해보자고. 그럼 그때 이러한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세로 길이를 의미해 줄 거고 그 직사각형의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거기에 가로 길이 n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뜻이네.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 1부터 n까지 쭉 대입해서 다 더하고 있지. 그럼 그게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이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까지 취해줬네. 무수히 많이 잘라가지고 다 더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랑 같을 거야?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그 결과와 같을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 일단 안 지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엔 f n분의 p k 곱하기 n분의 p. 자, 이 급수는 어떠한 정적분으로 바꾸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냐면 인테그랄 0에서 p까지 fx dx라고 바꾸어서 나타내 봐 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요 급수자, 그러니까 이 급수 표현에 들어가는 요식을 봤을 때 얘가 결국에 뭐야? 세로 길이를 의미할 거고 얘가 가로 길이를 의미해 주겠지. 자, 그런데 가로 길이를 보니까 n분의 1이 아니야. n분의 p지. 근데 우리가 아까 이 가로 길이는 그 길이를 n등분 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가로 길이라고 보고 있었거든. 그럼 얘는 그 길이 전체가 몇이었다는 거야? p였다는 거야. 어떤 숫자부터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해서 걔를 n등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대입하고 있는 게 n분의 pk.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보았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이 길이가 p라는 건 일단 알 수는 있어. 얘를 n등분 시켜가지고 가로 길이를 n분의 p라고 보고 있었고, 자, 세로 길이를 보니까 함수값은 맞지. 근데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올 거야. 1번 직사각형은 n분의 p 곱하기 n분의 p라고. 이것도 결국에 0 더하기 n분의 pk 아니니? 0부터 시작해가지고 n분의 p k번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n분의 p라는 그 길이만큼 0부터 시작해서 그럼 p까지만 와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x 좌표가 n분의 p인 거야. 두 번째 x 좌표는 n분의 p 두 칸 갔으니까 n분의 2p인 거고, 세 번째 x 좌표는 n분의 3p가 되는 거였겠지. 그러니 k번째는 f n분의 p k 곱하기 가로 길이 n분의 p가 된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1 대입해서 n 대입해서 싹 다 더할 거지. 그럼 직사각형들을 이번에도 싹 다 더한 그 표현일 거지. 시그마까지만 보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도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 놓았으니까 얘는 뭘 구하는 것과 같을 거다. fx라는 그 함수를 0부터 p까지 정적분해서 구하는 요 도형의 넓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p k 곱하기 n분의 p. 자, 이 급수 표현은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와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생각할게요. 자, n분의 p 얘가 이번에도 가로 길이 fa 더하기 n분의 pk 얘가 세로 길이라고 생각해 보겠지. 자, 그럼 이번에도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 지금 가로 길이가 n분의 p라는 건 이번에도 p라는 그 선분의 길이를 n등분 시켰다라고 생각해 봐 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그때 함수값 이 세로 길이를 보았을 때
n분의 p라는 그 길이만큼 k번 오른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n분의 p만큼 k번 이동한 거야?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k번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 시작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A에서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P까지 이 P라는 선분의 길이를 n등분해서 보고 있었구나 하고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요 첫 번째 X 좌표는 이 n등분 시킨 n분의 P만큼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했어. 근데 어디에서 이동했다고? A에서 이동했다고. A 더하기 n분의 1P. 두 번째 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2P. 세 번째 x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3P. 자, 그럼 K번째 그 직사각형에서는 세로 길이가 A 더하기 n분의 KP를 F에다가 대입한 게 세로 길이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가로 길이, 이 길이 P자리인 선분을 n등분 시켜 놓았으니까 n분의 P라는 게 가로 길이가 될 거지. 그 직사각형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싹 다 더한 다음 n이 무한대로 가는 그 극한을 취해 주었으니 얘도 뭐랑 같을 거다. fx라는 그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시켜서 구하는 요 도형의 넓이와 같을 거다 라고 정리해봐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되는 급수든 간에 지금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함수의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거를 좀 문제에다가 적용해가지고 한번 볼 건데, 뭐 어차피 이용할 게 1번이긴 해가지고 일단은 2, 3번은 지워서 예시 하나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가 아니야. n의 5제곱분의 1 곱하기 1n의 제곱 더하기 2n의 제곱 더하기 3n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의 4제곱까지 요 극한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급수랑은 좀 다르게 표현되긴 했는데 왜? 시그마가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결국 급수야 얘도. 자, 그럼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것들부터 시그마 편으로 한번 바꿔봤어.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4제곱이라고 써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리미트까지 다시 이용해가지고 적어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n 5제곱분의 1이라는 건 이 시그마 입장에서는 상수잖아. 그럼 마음대로 안으로 집어넣어도 문제될 거 없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5제곱분의 k의 4제곱이라고 봐줄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걸 봤을 때 함수에는 지금 n분의 k라고 하는 이러한 게 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뒤에 꼭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n분의 1. 뭐 뒤에서는 n분의 상수라고도 얘기를 할 거야. n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조금 쪼개보자. n분의 k라는 게 만들어질 때 k는 어차피 4차잖아. 4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분모에도 k가 사실 4개만 곱해져 있으면 n분의 k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n분의 k의 4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한번 쪼개보자라는 거야. 됐을까?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n분의 k라는 게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 x로 바뀌고 있는 형태고요. n분의 1이라는 게 dx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봐주는 게 편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도 n분의 k라는 거는 x로, 그럼 n분의 1이라는 거는 dx로 바꾸어서 정적분을 나타내자. 자, 근데 이때 정적분 할 때는 요 n분의 1 그 가로 길이가 결국에 1 빼기 0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0부터 1까지 n등분 시켜서 가로 길이를 만들어낸 거지. 얘도 n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것도 0부터 1까지 잘라가지고 보고 있는 거니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시키면 될 거야. 누구를? 얘가 함수지. 얘가 fx를 의미할 거지.
n분의 k를 x로 바꾸자라고 했으니 x의 4제곱을 정적분을 시키자라는 의미라고. 그럼 이제 이 급수는 사실 아까 비슷한 거 보긴 봤었잖아. 이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정리했었지. n에 대한 극한처럼, 수열의 극한처럼 생각했었지. 문제는 우리가 이걸 n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걸 아직 배우질 않았잖아. 안 배울 거고 어차피 세제곱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되었더라도 지금처럼 정적분으로 바꾸어낸다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급수구나 라고 생각해봐 주는 거지. 그래서 저 급수가 결국에 5분의 1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급수를 지금처럼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공식화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보는 게 저 급수 표현에서 누가 가로 길이를 의미하고 누가 세로 길이를 의미하니까 얘가 fx라는 그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시켜서 찾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고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정확한 풀이기는 하지만 시간 없지 그렇게 풀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슷해요. 결국에 이 급수에서 정적분으로 바꿔나갈 때 n분의 k라는 건 결국 x를 대신해 줄 거고, 그때 n분의 1이라는 거는 dx를 대신해 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요 n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n분의 k를 무조건 x로 바꿔내진 않을 거거든. 다른 것들을 바꿔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dx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치환하는 그 식에서 k의 개수를 dx로 바꿔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일단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n분의 k를 x로 바꿨을 땐 k 곱해져 있는 n분의 1을 dx로 바꿔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 아까도 좀 여기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n분의 k라는 그 식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x로 바꿔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k의 차수에 맞춰서 분모의 n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처럼 k가 4개가 있었으면 4차였다면 n도 4개가 곱해져 있도록, 그래야지 n분의 k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분 구간을 좀 구해주셔야 돼요. 사실 뭐 순서를 어떻게 보면 2번 한 다음 1번, 3번 순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걸 바꿔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해서. 그래서 적분 구간은 그럼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냐면은 우리가 치환하는 이 식을 좀 봐주시면 좋아요. 이걸 가지고 적분 구간이라는 걸 좀 찾아낼 수가 있어.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면 돼. 우리가 이제 n분의 k라는 근호를 결국에 x로 사실 치환하듯이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n분의 k라는 거 앞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까지 다 존재하지. 그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봐. 그러면 k가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봐봐. k가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x가 몇이지? 0으로 시작하지. 그러면 n분의 1이야. 근데 거기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일 거 아니야. 0부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k 자리에 제일 끝에 있는 n 값을 대입해보는 거야. 제일 마지막 k 값. n 대입하면 n분의 n 1.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줘도 1이지. 아, 얘가 적분 구간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n분의 k라는 걸 x라고 치환하는 그 상황에서는 k 값 중에 가장 작은 게 시작이고요. k 값 중에 가장 큰 걸 대입하는 게 끝값이다.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을 다음과 같이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받아요. 이해됐을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결국에 문제 풀어볼 때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건데 그래도
저 직사각형을 가지고 더해서 급수 표현을 정적분으로 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좀 같이 그러면은 공식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465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2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자, 이 급수의 값을 구해볼 때 얘를 정적분을 가지고 한번 값을 찾아보려고 해볼 거야. 자, 방법은 뭐 지금 공식은 하나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치환하는 건 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아까 우리 세 가지 유형 봤었지. n분의 k를 x로 바꿔내는 것도 있었었고 n분의 pk라는 것도 있었고 a 더하기 n분의 pk라는 것도 있었어. 다 가능해. 근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라서 어디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게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지금 공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얘기한 거 한번 써보자. n분의 k라는 걸 x라고 한번 바꿔볼 거야. 얘를 x라고 바꿔볼 거야. 자, 그럼 누구를 dx라고 바꿀 거다? k의 개수 n분의 1이라는 거를 dx로 바꿔낼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봤을 때는 n분의 k라는 게 대놓고 보이지. 그리고 n분의 1도 지금 하나가 곱해져 있네. 그럼 얘는 이번에서는 딱히 뭐 해줄 게 없을 거야.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생략해서 3번으로 보자. 적분 구간 좀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이렇게 지원했어, 그치? k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넣어서 극한 취해봐봐. 어디서 시작할 거야? n분의 1에서 극한 취하니까 0에서 시작할 거지. 그 다음에 n 대입하면 n분의 n 1이야. 극한 취해도 여전히 1이네. 아,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구나. 그럼 이제 이 식을 적어봤을 때 그냥 요놈 전체가 결국 인테그랄이다 라고 생각해줘요. 0에서 1까지 식은 1 더하기 얘가 x지 2x의 세제곱 얘를 x로 적분해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뭐 계산해보면은 뭐 거듭제곱 꼴이니까 지수에 1 더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차수 하나 높여주고 끝 아니지. 근데 왜? 속함수가 지금 1차식이야. 그럼 그때는 속미분 한번 나눠줘야지 적분에서는. 그럼 4에서 한번 더 나눠주니까 8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x의 4제곱 0부터 1까지. 자, 그럼 1 대입해주면은 8분의 3의 4제곱 8분의 81이지. 거기서 0 대입한 거 얘가 0이어서 8분의 1만 빼주면 되겠다. 다시 8분의 80이니까 이 급수의 값은 10과 같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봐 볼 수 있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조금 다르게 치환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n분의 pk 꼴을 한번 x로 치환을 해볼 거야. 자, 그럼 그때는 누구를 dx라고 바꾸겠다는 거야? k의 개수 n분의 p. 여기서는 지금 n분의 2k라는 걸 지금 치환해 볼 거야. 그러면은 n분의 2라는 거를 dx로 바꿔내겠다라는 소리지. 자, n분의 2k도 그대로 보여. 그럼 적분 구간만 한번 찾아봅시다. 적분 구간은 여기에서 보는 거야. x로 바꾼 그 식에서 보는 거야. 자, k에다가 가장 작은 1 대입해서 극한 취해봐봐. 어디서 시작할 거야 그러면? n분의 2의 극한을 취했으니까 0부터 시작할 거지. 제일 큰 n 한번 대입해봐봐. 그럼 n분의 2n이니까 약분해서 2. 극한 취해도 2. 0부터 2까지 적분을 시키라 라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럼 얘는 뭐의 세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돼? n분의 2k를 x라고 봤으니까 1 더하기 x의 세제곱. 근데 n분의 2를 dx라고 바꿀 수 있다면 근데 n분의 1이네 쟤는. 뭐 해주면 돼? 2 곱하고 2 한번 나눠주면 되지. 그럼 dx, n분의 2는 dx로 써주고 2 한번 나눠야 되니까 앞에 2분의 1 하나 곱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차수 하나, 그러니까 지수에 1 더해서 나눠주고 차수 하나 높여주고 속함수는 근데 어차피 미분이 1이니까 딱히 건드릴 건 없겠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8분의 1이지 또. 자, 그래서 2 대입하면 8분의 3의 4제곱 81 빼기 0 대입하면 8분의 1. 이번에도 8분의 80이니까 10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는 a 더하기 n분의 pk 꼴을 x라고 한번 바꿔볼 거야. 자, 그럼 그때는
요 전체를 x라고 바꿔보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1 더하기 n분의 2k라는 걸 x로 바꿔내면 누구를 dx라고 쓸 수 있다? k의 개수를 이번에도 dx라고 쓸 거다. 즉 n분의 2라는 걸 이번에도 dx라고 표현할 거야. 뭘 숫자를 이렇게 꼬여있냐? 참 숫자 쓰는 게 어려워요. 자, 해서 세 번째 방법으로는 a 더하기 n분의 pk를 x라고 치환했으니 k의 개수인 n분의 1을 dx라고 바꾸어 볼 거야. 자, 그럼 그때 적분 구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자, 그럼 우린 1 더하기 n분의 2k를 x라고 치환하니까 k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1 한번 대입해봐. 그럼 극한추 했을 때 얘는 어디에서 시작할 거야? 1에서 시작할 거지. 마지막에 그럼 k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n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니까 3. 3에서 끝나네. 아, 그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얘 전체를 x라고 봤으니까 그냥 x의 세제곱. 자, 그 다음 n분의 1을 dx라고 쓸 수 없지. 그러니까 2분의 1 dx로 바꾸어 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x의 4제곱 1에서 3까지 3 대입하면 8분의 81 빼기 1 대입하면 8분의 1 이번에도 8분의 80이니까 10이라는 극한으로 이 정적분의 값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이거예요. n분의 k라는 걸 x로 바꿀 수 있는 거, n분의 pk라는 걸 x라고 바꾸는 거, a 더하기 n분의 pk라는 걸 x로 바꾸는 거. 다 써먹을 수는 있어. 이 공식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n분의 k,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못 써먹는 문제들이 종종 생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n분의 k를 바꾸는 걸 가장 기본으로 좀 기억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되는 애들도 똑같이 치환하는 걸 이용을 해봐 줄 수 있는 거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자,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앞에 n분의 1이 곱해져 있긴 한데 이거 그냥 시그마 안쪽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1 더하기 n분의 3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자, 근데 지금처럼 이제 치환할 게 한 번에 딱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아. 근데 이때는 보통 선생님은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다 치환할 거야. 얘를 그냥 x라고 바꿀 수 있으면 x 세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때 dx, 누구를 dx라고 바꿀 수 있다? k의 개수, 즉 n분의 3이라는 거를 여기서 dx로 바꿔낼 거야.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적분 구간 보시면 되는데 k에 1 대입하면은 극한추 했을 때 1, k에 n 대입했을 때는 극한추에서 4, 1부터 4까지 누구를 적분하겠다? 얘를 x라고 봤으니까 x의 세제곱을. 근데 여기서 n분의 3을 dx라고 쓸 수 있었잖아. 그럼 3 곱하고 3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3분의 1 dx라고 해서 계산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x의 4제곱 1부터 4까지 계산해주면은 12분의 4의 4제곱이니까 256. 여기에서 1의 4제곱 빼주면 되죠. 그럼 12분의 255하고 나오니까 3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255를 3으로 나눠주면은 4분의 85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2의 세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3의 세제곱 더하기 쭉 해서 2n 플러스 n, 그러니까 3n의 세제곱까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는 보이지 않지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시그마로 바꾸어서 나타내 봐 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그것부터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누구를 이제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있다. 이 n 플러스 k 전체의 세제곱 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n도 보이고 k도 보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x로 치환할 걸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자고 했었어? k의 차수에 맞춰서 분모에 n의 개수를 맞춰주자고. 자, 그럼 k는 여기에 보이는 거니까 분모 자리에 n의 세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더하기 k의 세제곱하고 n 4제곱분의 1이라고 쓰긴 할 건데 n 세제곱분의 1만 괄호 안으로 넣어줘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괄호 안으로 n 세제곱만 넣어준다면은 괄호 안은 2 더하기 n분의 k 요 전체를 세제곱을 할 거고 그 뒤에 n분의 1 하나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때는 누구를 x라고 바꿔주자. 여기선 2 더하기 n분의 k라는 거를 전체 x라고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때는 누구를 dx로 보겠다. k의 개수 n분의 1을 dx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여기선 k의 1 대입해서 극한 취하면 2부터 k의 n 대입해서 극한 취하면 3까지 x의 세제곱 dx 그러면은 4분의 1x의 4제곱에다가 3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빼면 답 나왔겠죠. 81에서 16을 빼주니까 얘는 65하고 나온다.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그냥 뭐 n분의 3k나 아니면 그냥 n분의 k라는 걸 x라고 바꾸어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예제 2번. 자,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제곱 더하기 k 제곱분의 2k. 자, 얘 같은 경우는 대놓고 n분의 k라는 거 안 보이기는 하지. 근데 아까 어떻게 n분의 k라는 걸 만들자라고 했었냐면은 k의 차수에 맞춰서 분모 자리에 n의 개수를 만들어 주는 거였었어. 자, 근데 위에서는 n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k가 하나니까. 분모에서는 k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도 n 제곱이 있었어야 돼. 근데 어쨌든 우리는 큰 차수에 맞춰서 일단 써보는 게 좋아요. 그럼 분모 분자를 n 제곱으로 나누는 그 식을 한번 적어보자. 그럼 뭐 시그마까지는 그대로 썼을 거고 분모를 n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약분해서 1. 그 뒤에는 n분의 k를 제곱하고 있는 거지. 분자에는 그러면 n 제곱분의 2k라고 써볼 수는 있는데 사실 분자 입장에서는 n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n분의 2k라고 쓰고 그 뒤에 n분의 1을 따로 하나만 더 곱해주자. 자, 그럼 이제는 n분의 k라고 하는 것을 x라고 바꿔주면 n분의 1은 dx라고 써줘도 문제 없는 거 맞지?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거 가지고 곧장 정적분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지금 n분의 k를 x라고 바꾸자고 했었잖아. 그러면 시작은 0부터 1까지 맞죠? k에 1 대입하고 n 대입하는 거니까 그때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1 더하기 x 제곱분의 2x 그리고 n분의 1은 우리 dx라고 쓰기로 한 거지. 자, 그럼 지금처럼 분수꼴로 되어 있는 이제 식을 적분시켜 볼 때는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게 분모의 도함수가 분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되는데 딱 들어가 있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적분해 주면 된다? ln 절대값 분모인데 어차피 분모 항상 양수지. 그냥 ln 1 더하기 x제곱이라고 정리해서 1령 대입해서 뺍시다. 그러면 ln 2가 위에 있는 요 급수구나. 급수의 합이 다음과 같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곱하기 그 뒤에는 이거 전부 다 지수편으로 좀 바꿔가지고 쓸게요. 거듭 제곱근들 2의 n분의 2승 더하기 2의 n분의 4승
2의 n분의 6승 쭉 해서 2의 n분의 2n승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요 숫자들의 합을 시그마를 가지고 나타내면 뭐라고 적어볼 수 있다?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개 더하고 있으니까 일반항은 2의 n분의 2k승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급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n분의 2k승 곱하기 n분의 2. 자, n분의 k도 보이죠? n분의 2k도 보이고 여기서 n분의 2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n분의 k를 x라고 바꿔도 좋고 n분의 2k를 x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n분의 k라는 걸 x라고 바꿔줍시다. 그럼 n분의 1은 dx라고 써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준다면 인테그랄 n분의 k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 2의 2x승 곱하기 n분의 1만 dx라고 바꾸면 되잖아. 그럼 2는 밖에서 곱해줍시다. 자, 그러면 2배에 2의 2x승 적분시켜준다면 속립은 나눠서 2분의 1 곱하기 2의 2x승 0부터 1까지. 자, 그럼 약분되니까 결국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저 급수의 합을 찾아봐 줄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자, 다음에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이제 활용 문제인데 일단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인 부채꼴 OAB의 호 AB를 n등분한 점을 차례대로 P1, P2, P3에서 Pn-1이라 하고 호 APK의 길이를 LK라고 할 때 다음 극한을 찾아보아라. O, A, B. 뭐 이런 식으로 호를 n등분해서 점들을 쭉 P1, P2, P3, Pn-1과 같이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반지름은 2짜리고 중심가극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파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죠. 자, 이때 호 APK라는 거를 LK라고 바꾸어 쓸 거야. 그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LK를 한번 찾아보아라. 조금 다른 게 이제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 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가 n이든 n-1이든 n-1000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거든. 그럼 무한히 계속 대입할 거야 어차피. 그래서 여기에가 n에 대한 어떤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 급수에 대해서 이 극한에 대해서 찾아보려면은 어쨌든 LK라는 거를 K에 대한 식으로 좀 한번 나타내 봐야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LK라는 게 결국에 호의 길이니까 우리 호의 길이 찾아볼 때 뭐가 필요하니? 반지름과 중심각, 뭐 R세타라고 해가지고 길이를 찾아볼 수 있었잖아. 자, 반지름은 어차피 이로 다 고정일 거야. 중심각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호의 길이를 n등분했잖아. 그러면 이 각들도 전부 다 3분의 2파이라는 그 전체 각을 n등분 시키는 거 맞지? 그럼 이 하나의 각은 크기가 몇 도일 거다? 3n분의 2파이가 될 거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LK라는 걸 식으로 바꾸어 보았을 때 LK라는 거는 R세타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2라고 시작할 거고 각을 표현해 볼 건데 K번째 호의 길이를 찾아볼 때는 이 중심각이 3n분의 2파이라는 그 중심각이 몇 개가 달라붙어 있었을 거야. P1은 1개, P2는 2개, P3은 3개 이런 식으로 달라붙다 보니까 K번째는 이 각이
k번 더해져서 곱해지면 될 거다라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LK는 3n분의 4파이 K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정리해보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뭐 여기서 봤을 때 잠깐만 n분의 1이 빠져 있었구나. 미안하다. 여기 n분의 1 하나. 그러면은 얘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n분의 k라고 쪼개고 n분의 1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를 이제 x로 바꿔주겠다. n분의 k라는 걸 x로 바꾸겠다. 그럼 n분의 1은 dx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인테그랄. 자, 몇부터 시작할 거야? k에 1 대입하면 x는 n분의 1이니까 극한추했을 때 0부터 시작할 거지. 자, 그 다음엔 이제 제일 큰 k 값을 대입할 거야. 여기서 제일 큰 k 값이라는 건 n-1이네. 자, n분의 n-1이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치면 몇이야? 1이지. 사실 n이나 n-1을 대입하는 사실 똑같다 이거야. n-100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3분의 4파이 x 그리고 dx 요 놈을 적분시켜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파이 x 제곱 0부터 1까지. 그럼 답은 1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3분의 2파이 하고 나온다. 됐을까요?